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의 우리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뭐에 배웠냐면은 전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Q1과 이 Q2가 이렇게 있을지게 이 두 개의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쿨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쿨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이 electric force가 이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전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해가지고 Q1과 Q2의 절대치를 써줬습니다. 그때 또 비례상수를 KE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쿨롱상수라고 그랬죠. 쿨롱상수로서 8.99 곱하기 10의 11승인가요? 네. 11구성. 맞다. 부로 계속 간다 그랬죠? 뉴턴의, 그 다음에 미터의 제곱에 쿨롬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단위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쿨롬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각각의 전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아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수소 원자 내에서의 어떤 전자와 수소가 전자가 핵의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이때 순간순간 이 전자와 이 양성자 사이에 거리 R이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하고 전기력을 구하고요. 또한 이것이 질량도 가지고 있고 ME와 M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와 핵 사이에, 그러니까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중력도 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하가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 이 전하가 우리가 지금 시험 전하, 우리가 느끼는 힘을 구하고 싶어하는 전하인데, 만약에 전하가 이것처럼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예제처럼 이렇게 전하가 있고 여기에 또 전하가 있는 이러한 경우에 이 파란색 전하가 받는, 여기가 Q3라고 하고요, Q1이니까 Q2고요. 이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1학기 때 이 힘이라는 것은 이 잔인한 힘은 다 벡터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벡터라는 양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동시에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크기를 단순히 더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이 방향이라는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전하의 분포에 있어서 이 파란색 전하 Q3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보면은요, Q2로부터 받는 힘과 Q1으로부터 받는 힘을 벡터로 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슈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놈이 미치는 영향력이 겹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중첩이 된다는 말은 겹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제 15-1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예제 15-2는요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은 평형의 위치를 정정기적인 평형 위치를 구하라. 자, 정기력만 작용한다고 할 적에 이런 말이죠. 정이라는 말은 정지에 있는 이런 말입니다. DATIC 정적인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전화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고 할 적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평형 위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평형에 대해서 1학기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전력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Q3가 저 두 개의 힘을 받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평형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전기장의 힘을 다 더했대. 왜냐하면 정전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0이 되는 이것 상호간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Q1이 15 마이크로쿨론이고요. Q2가 6 마이크로쿨론입니다. 그래서 Q1이 이것이 15 마이크로쿨론이고요. 그 다음에 Q2가요 6 마이크로쿨론. Q2가 6 마이크로쿨론. 이럴 적에 X 이꼴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그려보면까요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좌표를 그려야 되네요. X축 상에 있다고 보고요. 다 똑같이.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이것의 전체 Q1까지 Q2에서 Q1까지 거리를 X 이꼴 이게 2m라고 줬죠? 2.0m라고 봅시다. X의 좌표가 2.0m입니다. 자, 그럴 적에 이걸 2.0m라고 했을 적에 Q2와 Q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X가 얼마일 적에 요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Q3는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되겠다. 왜냐하면 양변이 같아질 적에 Q3는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 지금 2에 의해서 받는 힘과 이 Q3 전하가 1에 의해서 받는 전하를 우리가 전기력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Q13와 Q에 2가 3에 영향을 미치는, 이건 1이 3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KE에 R의 1, 3의 제곱분의, 그죠? 1과 3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Q1과 Q3가 되겠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KE에다가요 지금 다행히 플러스 차지, 각각이 플러스 차지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라면은 이거의 양변은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의 양변도 이렇게 되니까 방향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됐을 적에 제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R의 2, 3의 제곱이고요. Q의 2,
Q에 쿨롬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이 공식을 각각 적용을 해주니까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게 우리가 이것이 풀어서 보면은 이것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면은요 1, 3가 지금 마이너스 x라면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각각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크기와 같다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 F1, 3의 크기에다가요 F의 2, 3의 크기가 되면 된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크기를 써주고 마이너스 정확히 표현하면 이래 되겠다, 그죠? 요거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F의 1, 2, 3에다가요 요 그대로 가져옵시다. 그냥 1, 3 크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x를 하겠죠. 더하기 F의 2, 3에다가요 크기에다가요 플러스 x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로 넘어와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F1, 3가 F2, 3가 돼야 되겠다, 그죠?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써줘보면은 K는 어째도 없어질 것이고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 다음에 1, 3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1, 3는요 이것을 x로 뒀을 적에 이것을 x로 뒀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2-x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거리가 2m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과 3의 거리의 간격의 거리는 2-x가 된다. 그래서 1, 3니까 2-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1이 15 마이크로쿨롬입니다. 15 마이크로쿨롬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Q3가 되고요. 이것이 이 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2, 3의 크기니까 KE의 2, 3 사이의 간격은 X입니다. 그 다음에 6 마이크로쿨롬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Q의 3라고 되어 있죠. Q3는 뭐라고 된 이유가 된다고 한 이유가 이 식에서 양변에 이제 약분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KE도 약분을 시켜주고 마이크로쿨롬도 없애줍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정리해 보니까네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이네요. 15x 제곱 15x의 제곱이 6에다가요 2-x의 제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풀어보니까네 어떻게 되죠? 얘는 6에다가요 4-4x 더하기 x 4x x 제곱이죠? 더하기 x 제곱입니까? 2차 제곱을 풀니까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다 넘겨주니까네 9x 제곱 9x의 제곱 15 빼기 6을 해주니까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를 넘어오니까 플러스 24x가 되고요. 마이너스 24다, 그죠? 이 꼴은 제로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은 38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x가 2 곱하기 3 이게 3으로 약분을 해가지고 더 간단한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8 이것이 제로네요.
그죠? 맞습니까? 맞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근의 공식 2a분의 2 곱하기 3분의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네 x가요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2약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나 나오네요? 2루트 10이 나오네요. 자, 2루트 10인데 지금 이 Q3가 Q2와 Q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보다는 작고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만 취했을 적에 2루트 10을 계산하니까 x가 0.77m만 나오는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0.77m고요. 이것은 1.23m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개는 어디 있을 거냐? 아마 한 개는 이 정도 있겠네요. 보니까네. 한 개는 여기 마이너스일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요 정도 사이에서 요것이 일치. 잠깐만요.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15니까네요. 이게 15니까 요 정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찬스가. 그것은 아마 부호가 반대인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아주 물리적으로 여기 지금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0.77m만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봐서 제가 진도를 좀 지금 천천히 나가는데요. 우리가 삼각형으로 배열된 전하에 대해서 한번 중첩의 원리를 적용을 해봅시다. 삼각형으로. 자, 그럴 적에 진짜 이제 방향을 더욱 깊게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합력이 나오는 그 각도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2차원에서 이제 쿨러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는데요. 삼각형 배열된 이 전하의 경우에가 삼각형으로, 그래서 2차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y축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x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Q1이 지금 여기에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Q2가 파란색으로 여기에 3m 떨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m고요. 그 다음에 Q3는 그로부터 X축으로 4m 가서 이렇게 Q3가 있다. 이것이 4m. 이럴 적에 우리가 Q1이 6 곱하기 이것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선 쿨롬이 되어 있고요. Q2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선. 이거는 Q2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선. 이제는 어머니 전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Q3는요 5 곱하기 10의 빨간색으로 표시했네요. 빨간색이 양이 전하다 이 말인데, 그래서 Q3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Q3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선 쿨롬입니다. 자, 이럴 적에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Q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이것이 당길 것이고, 그죠?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밀겠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는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1, 2, 3에 미치는 힘은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F의 1, 3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2가 미치는 힘은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길 거다. 그래서 이게 F의 2의 3다. 벡터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F3에 미치는 힘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물질에 우리가 이 힘이 될 거다. 이것이 F의 3가 받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다. 그럴 적에 우리는 요 각을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걸 연결해서 이거의 각하고 똑같은데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 된 그런 각이다. 그런 각을 우리가 그리고 크기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요.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크기와 방향을. 그래서 체계대로 우리가 풀어보면요. 힘의 이제 성분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F 이거는 일단 젖혀두고요. F1, 3가 나왔으면은요. 요 X 성분과 그죠? 요거 알죠? 그 다음 Y 성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요. 이것은 X 성분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 더해줘가지고 성분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럴 적에 F2, 3를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 체계대로 이 F2, 3는 그냥 X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인데요. F2, 3는 플로모의 법칙을 적용해서 KE에다가요. R의 2, 3의 제곱에다가요. Q2의 Q3가 되고요.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네 책에 있는 대로 해보면은요, 여러분 5.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뉴턴이 나옵니다.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수평으로서 마이너스 x의 방향이다. 그림에 벌써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그려놨죠, 그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것이 지금 A번의 문제입니다. A번. 지금 이게 A번 F2,3의 성분을 구해야 돼요. 성분. 그래서 이것이 X 성분이고요. F2의 3의 Y 성분은 어떻게 되냐? 제로 다르죠? 없잖아요, 그죠? Y 성분이 없죠. 그래서 없다 해놨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X 방향까지 다 쳐서 F의 2, 3의 X는 마이너스의 5.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인데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 방향을. 그 다음에 B번이 뭘 구하는 겁니까? B번이요. B번을 보니까 Q1, Q3를 F1, 3의 성분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F1, 3 벡터의 어떤 성분들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기를 구하고 이 각도를 해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먼저 크기를 구해보자. 그래서 여기 와 지금 F1, 3를 구해보니까는 KE에다가요. R의 1,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1, Q3의 곱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요 1, 3의 거리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여기에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었지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어서 3대
3대 4대 5라는 거죠. 이게 5m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5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8.99 곱하기 10의 구성 넣고요. 그 다음 5의 제곱을 넣고 Q1 6 곱하기 5에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겠죠? 구성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화살표의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죠. 그죠? 자, 그렇지. 성분을 구하고 했으니까 이 세타를 알아야지 코사인을 취하고 사인을 취하면서 y 성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해보면은요, 이제 F1, 3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냐? x 성분 이것은 F1, 3에다가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 세타가요. 탄젠트 세타를 하면은 이 세타하고 이 세타는 동위각으로 같죠. 요 세타가 요 세타는 나란한 어떤 각이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을 볼 적에 탄젠트 세타를 하면 밑변분의 높이래요. 밑변이 3m가 되고 높이가 3이니까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구해보면은 이게 36.9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로 그 칼큘레이터 계산기로 구해야 되는데요. 탄젠트 인버스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해보면은 36.9도가 나옵니다.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1, 3는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넣고요. 코사인 36.8도죠. 이거 계산하니까 36.8도 맞습니까? 네, 36.9도네요. 8.64 곱하기 5 10의 마이너스 9성 뉴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을 다시 구해보니까 y 성분은요 다시 1, 3에다가요 사인의 36.9도가 됩니다. 여기 넣어주면요 1, 3는 똑같이 여기 넣어주니까 계산해보면은 6.48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X선은 좀 더 크죠. 그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36.9도 요게 요거보다 약간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성분이 Y성분이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럴 적에 이제 합벡터의 성분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그려놨는데요. 요것을 요 합벡터의 우리가 성분을 구해보라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1, 3와 2, 3의 성분을 다 더해서 그 성분을 합을 성분으로 갖는 그런 것이 합벡터의 성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중첩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해보면 F3는 자, F3라는 3가 받는 Q3가 받는 전체 힘은 F의 1, 3 이거는 1학기 때 한 겁니다. 2, 3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F의 1, 3의 X 더하기 F의 2, 3의 X에다가 X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Y 성분, Y 성분끼리 모아야 됩니다. F의 1, 3의 Y 더하기 2, 3의 Y의 Y 성분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 구해놨어요. 지금 2, 3Y는 먼저 제로라고 했고요.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남을 것이고 Y 성분은 그렇다면은 요것은 1, 3X와 여기 있죠?
8.64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더하기 2, 3x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5.62에다가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요. 이것이 x 성분이 되고 더하기 y 성분은 한 개밖에 없다 그죠? 13y가 되니 6.48 10의 마이너스 9성 y 성분 이래 됩니다. 그러면 8.64 빼기 5.62 하니까네 3.02가 나온다 그죠? 여기에 구성의 x 성분이고요. 더하기 6.48 y 성분 이래 되는데 자 이렇게 두도 되고요. 그러니까 성분으로 이렇게 합벡터로서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내줘도 되고요. 크기를 구하고 각도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네. 자, 그래서 크기를 보니까네요. 두 개 다 가지고 y 플러스 성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잘 그려보니까 이게 약간 길게 그려져서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평행사면이 그려져 가지고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x 성분도 플러스고 y 성분도 플러스다 이 말입니다. 파란색으로 그린 걸 그렸네요. 자, 최종적인 나의 합벡터는 요 파란색이 되는데요. 그러면 x 성분이 이만큼이고 y 성분이 이만큼이다. 비슷하게 그려졌나요? 두 배 정도로 되네요. 6.48이고 이거는 3.0이잖아요. 그죠? 지수는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6.48이 되고 이게 3.02가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성분은 지금 아는데 요 벡터 자체의 크기와 요 전체가 요 세타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의 크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하니까네 되니까네 우리가 F3의 크기는요 루트에다가 당연히 fx의 f3x의 제곱 더하기 f3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f3x죠. x 성분이잖아요, 그죠? x 성분. 이것이 y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제곱 더하기 6.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의 제곱. 그래서 풀어보니까 책에 우리가 답에는 7.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단위는 뉴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 남은 게 요 세타다 그죠? 아까 전에 이 세타 말고 요 세타 책에도 그냥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은 탄젠트 세타를 다시 적용을 해버리면요 탄젠트 세타를 해버리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적용을 여기 해보겠습니다. 다시 탄젠트의 세타인데 이거는 지금 합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합벡터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합벡터의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F3의 그죠? 네.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죠? 그럼 X 성분분의 F의 3의 Y 성분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했듯이 X 성분은 여기에 있고요. 3.02 10-9성이 되고요. 여기는 6.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 됩니다. 없어지고요. 이것이 탄젠트 세타가 책에는 이렇게 안 해놨죠. 책에는 이렇게 안 해놓고요. 요 식으로부터 이 식을 구해가지고 요걸 안다고 해서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의 합을 해서 다시 탄젠트 인버스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양변의 탄젠트 인버스를 해주니까 F3의 X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대입을 하니까 이 각이 65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시간은 같지만은 설명을 해드리면 탄젠트 인버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떠한 값의 탄젠트를 취할 적에 어떠한 각의
내가 탄젠트를 취할 적에 이것이 나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각에 이 탄젠트를 취할 적에 이 값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꾸로 구하는 거죠.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65도가 된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3페이지까지 지금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15단 3에 우리가 15장에서 지금 전기력과 중첩의 원리를 위해서 전기력에 대해서 지금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좀 넓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하가 받을 수 있는 전기적인 영향력 이런 말입니다. 전하가 받을 수 있는 전기적인 영향력. 그렇다고 볼 적에 책에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험 전하라는 말을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쿨론 포텐셜을 자 책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의 그림 15-19가 있는데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큰 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화라는 작은 전화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Q에 그래서 제로라고 해놨습니다. 이럴 적에 이 전화는 요 Q에 의해서 받는 이러한 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것이 미치는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약속을 하는가 보십시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Q라는 놈이 있으면요 여기 Q0라는 시험 전화라고 하는데 테스트 전화의 말입니다. 여기 전기장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전화를 한 개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전화가 느끼는 전기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받는 힘에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기장은 이런 말입니다. 전기장은 얘가 받는 힘을 Q0로 나눈 것이다. Q0가 이 점에서 Q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을 Q0로 나눈 것이다. 좀 여기 책에는 이게 15-3식인데요. 여기에 제 같으면 여기 Q0라고 적고 싶어요. Q0가 이 점에서 받는 힘을 Q0로 나눠준 거다. 결국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쿨롬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F의 Q의 제로가 어떻게 될까요? KE에다가요. 이것이 거리가 얘 중심에서 이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 R이라고 하는 게 R 제곱분에요. Q에다가요. Q1, Q2였는데 지금은 Q 곱하기 Q0가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라고 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Q0로 나눠주래요. Q0.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KE에다가요. R 제곱분에요. Q가 됩니다. 요 R은 요 Q로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지점까지 저 Q0 전까지의 거리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그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지게요. 이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단위를 한번 보시면은 전기장의 단위는요. 이게 Q0에 이 F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요 이 쿨롬이죠. 그래서 뉴턴 per 쿨롬이 전기장의 단위가 된다. 그것이 383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겨가 보면 이제는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가 똑같이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이 필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벡터양이다. 벡터양이다. 그러니까 크기와 어떤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 개의 전화 이상이 있을 적에는 중첩의 원리를 생각해서 전기장을 구해야 된다.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까지 하고요. 그래서 전기장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쿨롱을 여기서 나왔을 적에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에 의해서 받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험 전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크기를 1쿨롬에 놓았다고 생각해서 받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고 단위는 요걸 써주면 됩니다. 단위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페이지 385페이지에 있는 예제 15.4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장에 대해서 좀 더 집에서 복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식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되고요. 벡터이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써야 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양들 주로 예제 풀이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에는 아주 쉬운 예제들이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예제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시험 공부할 적에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